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사나야 로만과 듀앤 패커입니다. 옮기니 유지훈, 출판 물병자리입니다. 무한한 부를 끌어당기는 비결이 담긴 이 책은 돈에 대한 막연한 재테크나 자기계발서와는 달리 매우 실용적이며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일을 하면서 부를 창조하고 풍요롭게 사는 법과 매 순간 내면의 지시에 순응함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비결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총 4부로 구성하여 1부에서는 돈을 끌어오는 원리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력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풍요를 삶으로 끌어올 때 부딪히는 걸림돌을 극복하는 원리와 마음에 맞는 일을 하면서도 풍요와 부를 창출하는 비결을 소개하고 4부에서는 부가 마르지 않고 계속 차고 넘치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을 알아보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원리. 뭐든 나에서 출발한다. 눈을 지그시 감고 갖고 싶었던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이를 소유하기 전후의 기분을 잠시 떠올려보자. 내 것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손에 넣게 되리라는 내면의 확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누렸던 즐거움을 다시 그려보는 것이다. 무언가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 긍정적인 영상이 그려지고 주인이 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나면 소유에 대한 염려는 사그라질 것이다. 소욕을 해소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의욕이 생기게 된다. 소박하고 간단한 것을 창조하는 경위부터 관찰하라. 어렵지 않게 창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창조력을 개발하라. 자신의 창조력을 확신한다면 한계를 뛰어넘으며 무언가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창조하지 못할 것은 없다. 무한한 세계에 살고 있으니 무엇이든 가능하다. 풍요와 돈의 원천은 바로 당신이다. 감정과 사상 및 의도를 잘 활용하면 무엇이든 창조하는 달인이 될 수 있다. 부의 원천은 직업도 직장이나 투자처, 아내 혹은 남편이나 나와 부모도 아닌 당신이다. 영혼이나 이상적인 자의 무한한 풍요에 접속하고 숭고한 포스, 신이나 절대자 혹은 우주 등 숭고한 포스와 결합하며 내면의 평안과 즐거움, 사랑, 안녕, 생동감이라는 이상적인 자질을 표출하고 발산함으로써 당신은 풍요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돈과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이를 창조하는 과정을 익히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일단 그 과정을 숙달하고 나면 풍족한 삶을 유도하는 능력은 경제나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바라던 그대로 창조해낼 수 있을 테니까. 풍요를 창조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다. 당연히 누려야 할 풍요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고 신념은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무언가를 자동차나 집 혹은 더 높은 임금 등 새로운 무언가를 손에 넣는다면 성장과 배움의 기회뿐 아니라 노련한 기술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숙달되면 스스로 창조한 재산과 물질을 사용하여 의식을 개발하고 내면을 좀 더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사고에는 실물이 존재한다. 물론 과학적인 수단으로 이를 가늠할 수는 없다. 생각을 자석에 빗대어도 좋을 것이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자석은 저와 어울리는 물질을 끌어당기고는 자신을 복제한다. 따지고 보면 주변의 모든 것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다가 실상이 된 것이다. 이를테면 차량과 도로, 주택, 빌딩 및 도시는 모두 상상 속에 존재했다가 실체가 되었다는 말이다. 장차 창조될 무언가의 모델을 그리면 감정은 그의 생기를 주입하여 내면에서 바깥 세상으로 내보낸다. 감정이 강할수록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바를 더 빨리 창조할 수 있다. 의사의 기능은 사고와 감정을 바로잡고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거기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애정이 가는 것에 몰입하면 끌려오게 되어 있다. 몸소 끌어당길 어떤 모델을 그리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소원의 반대급부를 두려워하거나 혐오한다고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삶을 싫어한다고 돈이 굴러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가 사고를 따라가므로 무엇이든 집중하면 수중에 들어오게 마련이다. 부와 풍요를 만끽하고 싶을수록 이를 마음에 그릴수록 그것이 끌려오는 확률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감정과 사고방식은 소원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은 소원을 밀어내고 싫어하는 것만 잔뜩 가져다 줄 것이다. 소욕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갖자. 생각이 짧아 성가신 문제에 집착한다면 되레 풍요를 물리치는 꼴이 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는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지 말자. 삐딱한 마음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면 그에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된다. 부정적인 발상은 그냥 철부지라고 여기고 대응해보자. 씩 웃어주고 나서 더 나은 방편을 일러주면 된다. 삐딱선을 탈라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갈아타는 것이다. 예컨대 은연중에 돈이 쪼들린다고 불평했다면 아주 넉넉하다고 고쳐 말하라.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 긍정적인 사고의 이력은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강하다. 한 가지 긍정은 100가지 부정에 맞먹는다. 영혼은 수준이 낮고 삐뚤어진 생각이 성장의 보탬이 될 교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아예 구현되는 것을 차단해버린다. 당신은 영혼과 우주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기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은 많이 있다. 예컨대 마음의 그림에 빛을 비추어 보라.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거나 분해될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확장시키는 연습에도 유익할 것이다. 당장 손에 넣고 싶은 것을 떠올린 후 여태 그러지 못한 이유를 하나만 말해보자. 이제 그것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칠판에 썼다가 지우는 것을 상상해도 좋다. 풍선에 넣어 날려버리는 모습을 그려봐도 좋을 것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현실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뭐든지 시도해보라. 이제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을 생각해볼 차례다. 주인은 바로 나라는 자신감을 쓰고 밝은 빛이 그 주변을 비추고 있다. 누군가가 고운 목소리로 이를 읽어주고 있다.
바라던 것을 이루거나 받는 자신을 그려보라.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한 이미지를 창조하고 밖에서 방관하기보다는 그 안에 서 있을 만큼 커다란 이미지를 상상하라.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면 그것이 현실을 창조하는 힘도 제거할 수 있다.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긍정은 비전을 창조하는 능력을 배가시킨다. 비전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엄청난 유력을 발휘한다. 평소 바라던 것을 손에 쥐었다면 애당초 이를 자주 떠올렸던 것이다. 반복은 잠재의식에 창조하고픈 생각을 각인시키고 이를 이루기 시작한다. 당신은 생각이 명확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선언이란 끊임없이 반복하는 긍정을 일컫는다. 선언을 반복하면 이는 곧바로 무의식에 닿고 선언은 무의식에서 구현될 것이다. 나는 매우 풍족하다와 같이 소원은 현재 시제로 선언하라. 이처럼 긍정적인 말을 자주 반복하라. 당신은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주에서는 만사가 완벽하다. 또한 막강한 위력을 가진 대중의 사고방식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황이나 경기 침체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들의 근심에 주파수를 맞출 것이다. 그럴 땐 세상의 시름을 제것인양 떠안게 된다. 어딜 가든 경제가 어렵다며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을 순 없다며 낙관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경제 사정이 어떻든 당신은 부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니 경제적인 미래에 장밋빛 전망을 품고 남들의 말과 생각에 휘둘리지 말자. 최악의 불황에도 성공하는 사람과 회사는 있게 마련이다. 풍요의 원천은 바로 당신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경기나 환경에 관계없이 멋지고 넉넉하고 긍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상상력을 사랑하고 신뢰하라. 사고력을 키우면 상상력도 개발된다. 상상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하다. 상상력은 영혼을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고 과거의 고정관념과 믿음과 두려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다른 차원이나 세계로 이동할 수 있으며 무한한 미래의 진로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기도 한다. 상상력을 발휘하고 몽상과 환상을 마음껏 펼쳐라. 사고의 폭을 넓히라.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 것 이상을 구하라. 상상력을 키우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신선한 아이디어를 즐기라.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를 넘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 나는 한계가 없는 존재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무한한 상상력을 연습하기로 했다면 과거의 고정관념 중 일부가 여전히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한계를 두지 않고 기존과는 다른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 와중에도 과거의 옹졸한 사고방식의 결과에 맞닥뜨릴 수 있다. 당장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는 말자. 해묵은 생각은 점차 사라지고 신사고의 결과를 몸소 체험하게 될 테니 말이다. 가능성에 대한 발상의 범위를 넓히되 이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고가 확대된다면 꿈을 실현해내는 재간도 아울러 개발될 것이다. 상상력의 한계를 초월할수록 무한한 풍요로 이어지는 길목을 더 넓힐 수 있으리라. 무엇이든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이를 손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미미한 기대만으로도 당신은 이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서는 셈이다. 무언가를 이룰 수 없겠다 싶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꿈은 마음에 간직하며 살고 비전을 이룬 자신을 그리거나 그때의 기분을 느껴보라. 꿈이 실현되었을 때 남들과 주고받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라. 헛된 희망이나 망상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은 기분이 느껴질 만큼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비전을 창조하고 몽상과 환상에 잠기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간단한 구체적인 절차에 정신을 집중하라. 목표를 위해 즉시 밟아야 할 단계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룹을 조직하는 교사가 꿈이라면 집을 청소하고 신문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나와 남을 위해 풍요를 그린다. 만족스러운 직업과 통장의 잔고 및 원만한 인간관계 등 부족할 것이 없는 자신을 상상하라. 그러면 이웃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지인이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면 어떨지도 그려보자. 자신뿐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구하라. 더 나은 직업을 찾고 있다면 남들도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될 거라고 믿으라. 더 많은 수강생을 유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면 이를 바라는 사람 모두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라. 그러면 우주에는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과 이웃의 풍요를 결합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구촌을 위한 번영을 그린다면 자신에게 돌아갈 풍요도 증대된다. 무한한 사고란 원대한 야망을 넘어선 창조적인 발상을 말한다. 무한한 사고력을 발휘하면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상상하게 된다. 뜻하지 않은 즐거움에도 마음을 열라. 이상적인 자아는 기대 이상으로 위대하고 바람직하게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질 만한 것은 무엇이든 받으리라 믿는다. 상상 이면의 감정이 구현되는 속도를 결정한다. 즉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라면 미적지근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때의 짜릿한 흥분을 만끽하라. 꿈이 오감으로 느껴지고 감정마저 달라질 것처럼 생동감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라. 자주 상상하고 깊이 생각하되 초연한 마음으로 바람직하게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라. 비전을 구하려면 이를 창조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비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생각과 에너지를 흔쾌히 투입하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바라는 의도는 에너지를 목표에 집중시킨다. 그의 주의를 집중하고 심지어는 다른 볼 일이 있어도 머릿속 한구석에 목표를 간직한다면 비전을 창조할 수 있다. 비전에 정신을 몰입할 때 의도가 분명하고 강할 때 비전은 더욱 빨리 창조될 수 있다. 정신을 집중해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비전을 쉽고 즐겁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다. 당장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정말 갖고 싶은가? 분주할 때도 이를 생각하는가? 의도가 뚜렷하면 레이저빔처럼 집중된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의도가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긴장을 풀고 정신을 집중하여 이미지를 그리는 법. 시각화란 상상력을 발휘하여 비전을 미리 그리는 것을 가리킨다. 워밍업. 최소 15분은 맥이 끊기지 않는 때를 정한다. 쾌적하고 느긋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음을 달래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도 좋을 것이다. 평소 아끼는 보석이나 수정 등을 손에 쥐거나 곁에 두라. 단계
1. 10분 내지 15분간 편한 자세로 의자나 방바닥에 앉으라. 몸에 좋은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허리를 곧게 펴라.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라. 가슴 윗부분으로 리듬 있게 천천히 20번 정도 호흡하라. 2. 긴장을 풀라. 점차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자신을 느끼라. 상상력을 동원하여 몸속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각 부위를 이완하라. 정신적으로 팔과 다리, 허벅지, 배, 가슴, 팔, 손, 어깨, 목, 머리와 얼굴의 긴장을 풀라. 턱에 힘을 빼고 눈 주변의 근육도 풀어준다. 좀 더 평온해지는 자신을 느끼라. 3. 눈을 감고 집에 있는 방을 하나 생각하라. 이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가구를 다시 배치해 볼 수 있는가? 주변을 서성이는 자신이 그려지는가? 약 1분간 방의 이미지나 분위기를 가급적 실감나게 떠올리고 난 후 서서히 지워버리라. 4. 눈을 뜨라. 전에 마음에 두었던 물건을 든다. 자세히 관찰하며 색과 모양, 무게, 촉감, 질감 등을 될 수 있는 한 다양한 특징 등을 확인하라. 몇 분간 그런 다음 내려놓고 물건을 들었을 때와 같은 곳에 손을 두고 눈을 감으라. 이제 물건의 이미지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라. 눈을 감고도 색과 모양, 무게, 촉감, 질감을 그릴 수 있는가? 5. 갖고는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물건을 하나 꼽으라. 초심자는 본 적이 있는 것을 떠올리는 편이 낫다. 눈을 감고 될 수 있는 한 실물과 똑같은 물건을 그리라. 촉감은 어떤가? 색상과 모양새는 어떤가? 6. 이번에는 앞서 상상한 물건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려냄으로써 상상력을 키우는 연습이다. 바라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졌을 때 기분은 어떤가? 물론 첫 번째 것이 가장 낫다면 굳이 더 좋은 것을 찾을 필요는 없다. 단 상상력은 꾸준히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삶에 끌어오고픈 물건을 떠올리라. 정신을 집중하라. 1, 2분간 잡념은 버리고 몰두하라. 엉뚱한 생각이 나면 이를 풍선에 넣어 날려버리면 된다. 마음이 가라앉고 느긋해지면 다시 방으로 주의를 돌리라. 평온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라. 더 밝고 뚜렷해진 시각으로 세상을 둘러보라. 평가. 마음이 느긋해지고 좀 더 차분해졌다면 자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의식을 찾은 것이다. 사장에서 자력을 발휘할 때 마음이 평온하고 정신이 집중되며 사고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거나 집중하기 어렵다면 될 때까지 이 명상법으로 연습하라. 시각화의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라. 이를 느끼거나 볼 수 있는가? 색상이 있는가? 얼마나 또렷한가? 원하는 것을 그리거나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라. 시각화 능력에 만족하거나 손에 넣고 싶은 대상에 몇 분간 집중할 수 있다면 다음 장을 읽으라.
집중하기가 어렵다면 다음 장을 읽으면서 집중하는 횟수를 늘리라.